여러분, 예술은 끝났다.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? 1984년에 어떤 철학자가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했는데요.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. 아니, 창의성의 시대가 정말로 끝나버린 걸까요? 현대미술관에 갔을 때, 아니, 이게 예술이라고?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해본 적 혹시 없으세요?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서 계시는 겁니다. 자, 예술이 끝났다는 이 말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. 자, 한번 보세요. 왼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하고 아름다운 고전 예술이 있죠. 그리고 오른쪽엔 뭐랄까 좀 낯설고 어떨 땐 혼란스럽기까지 한 현대 예술이 있습니다. 이 둘 사이에 느껴지는 이 엄청난 거리감,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.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든 사람이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, 철학자 아서 단토입니다. 이 사람이 1984년에 예술의 종말을 선언한 건데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단토가 말한 건 이제 아무도 그림 안 그리고 조각도 안 한다,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. 그게 아니라 예술이 달려가던 하나의 큰 이야기, 즉 역사적인 서사가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. 이건 좀 다르죠. 그렇다면 단토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? 그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거든요. 놀랍게도 그건 그냥 슈퍼마켓에서 파는 평범한 비누 상자였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, 바로 브릴로 박스 문제입니다. 사실 이런 고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. 그 씨앗은 훨씬 전인 1917년에 이미 뿌려졌죠. 바로 마르셀 듀샹이 평범한 남자 소변기를 떡하니 전시장으로 가져와서 쌤이라는 제목을 붙였을 때 말이에요. 저런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나? 하는 생각이 이때 시작된 거죠. 그리고 한 50년쯤 지나서 이 작은 씨앗이 아주 거대한 질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. 바로 이겁니다.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. 진짜 놀라운 건요, 이게 그냥 슈퍼마켓 창고에 쌓여있는 상자랑 그냥 봐서는 구별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. 정말로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. 바로 이 지점에서 단토의 머릿속에 거대한 물음표가 떠오른 겁니다. 아니, 도대체 왜 갤러리에 있는 상자는 비싼 예술 작품이고 저기 슈퍼마켓에 있는 건 그냥 상자일까? 이 둘을 다르게 만드는 건 대체 뭘까? 하는 거죠. 그러게요.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? 단토는 그 답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, 그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그 비밀을 풀러가 볼까요? 두 번째 이야기, 아트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 그림을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. 예술 작품이라는 건요, 그냥 덩그러니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보세요. 작품 주변에 뭐가 있죠? 이론, 역사, 비평, 지식, 이런 것들이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둘러싸고 있잖아요. 바로 이런 배경이 있어야만 어떤 물건이 비로소 예술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? 아트월드는 우리가 쓰는 특별한 안경 같은 거예요. 이 안경을 딱 써야만 저 평범해 보이는 비누 상자가 예술 작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론, 역사, 그리고 여러 대화들, 그 전체적인 분위기, 그게 바로 아트월드입니다. 자, 그럼 이 아트월드라는 안경은 뭘 기준으로 작동할까요? 단토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봤어요. 첫 번째, 그 물건이 그냥 물건이 아니라 무언가에 대한 것이어야 해요. 어떤 의미나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그 물건의 형태가 바로 그 의미를 딱 품고 있어야 하고요. 즉, 의미와 형태가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결국 예술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얼마나 잘 만들었나 하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해석의 문제로 넘어온 거예요. 자, 이렇게 되니까 예술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찾아옵니다. 세 번째 이야기, 무엇이든 가능한 시대가 열립니다. 와, 이 그림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예전의 예술은 마치 완벽한 재현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로켓 같았어요. 계속 앞으로, 더 높이 이런 식이었죠. 그런데 예술의 종말, 이루는 어때요?
이제 예술은 이리저리 위아래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벌새처럼 된 거예요. 더 이상 정해진 길은 없는 거죠. 한번 표로 정리해 볼까요? 왼쪽, 진보의 시대는 목표가 딱 하나였어요. 선형적이었죠. 반면에 오른쪽, 다원주의 시대는요. 뭐든지 예술이 될 수 있어요. 정해진 목표 같은 건 없죠. 그러니까 중요한 게 기술에서 아이디어로, 형식에서 의미로 완전히 넘어오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요. 예술이 종말이라는 말이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. 끝났다니?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던 거예요. 그건 죽음이 아니라 예술가들을 꽁꽁 묶어있던 모든 규칙으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이었던 겁니다.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. 갤러리에 조용히 걸려있는 미니멀한 그림도 예술이고, 우리가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체험하는 화려한 디지털 아트도 예술이잖아요?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죠. 그냥 각자 다른 방식으로 예술인 거예요. 이게 바로 단토가 말한 해방 이후의 세상인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해방된 건 예술가들뿐만이 아니었어요. 바로 예술을 보는 우리, 관객들에게도 새로운 역할이 주어진 겁니다. 네 번째 이야기. 이제 우리도 그냥 보는 것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. 단토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. 어떤 것을 예술로 본다는 건 그걸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. 와,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이죠. 그냥 눈으로 쓱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뭘까 하고 머릿속으로 의미를 찾으려는 준비. 그게 바로 현대 예술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가 된 거예요. 예술가의 역할도 당연히 바뀌었겠죠. 예전에 예술가가 손재주 좋은 장인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철학자에 더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어요. 중요한 게 손의 기술에서 머리의 생각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해버린 거죠. 자,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현대미술관을 100% 즐길 수 있는 치트키입니다. 작품 앞에 서서 이거 아름다운가? 이 질문은 이제 잠시 접어두세요. 대신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작품이 하려는 이야기가 뭐지? 이건 도대체 뭐에 대한 걸까? 자, 지금까지 우리는 예술이 하나의 큰 이야기를 끝내고 뭐든지 가능한 자유의 시대로 들어왔다는 걸 살펴봤습니다. 그런데 거의 40년 전에 나온 이 이야기가 2024년,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? 바로 이 이론을 오늘날 가장 뜨거운 감자, AI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게 바로 21세기의 브릴로 박스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. AI가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저 수많은 이미지들, 저건 뭘까요? 그저 인간이 쓰는 더 좋아진 포토샵 같은 도구일까요? 아니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형태의 예술가가 탄생한 걸까요? 자,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. 우리가 방금 배운 단토의 안경을 한번 써보세요.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해보는 겁니다. 과연 AI가 만든 작품에 의미라는 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지금 AI 아트를 두고 토론하고 전시하고 감상하는 우리 자신이 새로운 아트월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? 40년 전 단토의 질문이 이제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 겁니다. 마지막으로 단토의 이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어떤 것을 예술로 보기 위해서는 눈이 식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하다. 바로 아트월드다. 결국 예술은요, 그냥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. 그걸 예술이게끔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배경, 즉 아트월드. 바로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예술인 거죠. 결국 예술이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.